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컬러렌즈 추천 서비스를 운영 중인 뷰티 헬스케어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앱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 기반의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작년에 청창사 12기에 선정이 되어서 졸업을 하였습니다. 사실 청창사를 한 번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1년을 더 준비를 해가지고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요. 청창사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사실 진짜 온 세상을 잃은 것 같긴 했는데 벌써 졸업이라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기는 하네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스타트업으로 뛰어들었어요. 대학도 이과를 나와서 주변에 아는 대표님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어요. 사업 계획서도 크몽에서 정말 많이 사고 컨설팅도 정말 많이 사고 솔직히 말하면 기억에 남는 컨설팅이나 가이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호구 잡혔다라는 말이 제일 잘 맞았던 것 같네요. 저는 대학을 막 졸업한 만큼 경력이 화려한 대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세울 만한 게 크게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제일 세다는 청년창업사관학교라는 지원 사업에 어떻게 붙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2차 평가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2차 평가 준비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보는 거라 조금 서툴 수 있다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만큼 저는 합격하기까지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해본 케이스예요. 그래서 스스로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그만큼까지는 시행착오를 하실 필요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먼저 K스타트업에 올라온 공고를 보고 전반적으로 발표평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발표평가는 서류 심사에 1.5배랑 2배수 4배에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저희 창사 같은 경우는 2대1이었던 것 같아요, 경쟁률이. 그래서 한 명만 꺾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정말 안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제가 사실은 제 주변에 같이 준비하던 대표님이 있었는데 6명이서 같이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때 이제 마지막 발표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6명 중에서 가장 잘할 것 같은 사람 1명을 뽑아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1등을 하신 대표님께서 실수를 하나도 하지도 않으셨는데 떨어지신 거예요. 그만큼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하고 노력은 정말 배로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평가 방법은 뭐 창업 사업화 모델, 사업화 추진 계획 이런 거고, 그리고 평가 항목을 보시면 사업 모델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및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발표평가에서 설명을 하시면 된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심사위원들이 서류평가와 다른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설명을 해서는 안 되고 처음부터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설득력을 조금 드리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이렇게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사업화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차례로 설명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평가 항목이라고 해서 딱 이 부분만 설명을 하시면 심사위원분들은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낮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제가 실제로 받았던 메일을 토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12기 서류 심사를 합격하고 나서 받았던 메일이에요. 요번 발표 날도 작년이랑 완전 똑같네요. 이번에는 금요일이죠. 저 작년에는 목요일이었는데 그 전에 발표는 오후 6시? 6시? 이렇게 난다고 했었는데 조금 더 일찍 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때 문자로 먼저 안내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K스타트업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이런 구조였는데 사실 메일만 보면은 다 알아요. 저는 메일에 알람이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메일 알람을 들어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서류 심사 합격차, 이렇게 이게 메일의 제목이다 보니까 내가 합격을 했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메일 자체는 문자보다도 공고보다도 좀 더 늦게 나는 편이긴 하지만 저는 늦게 확인을 해가지고 메일을 통해서 합격했다는 거 알았고, 심층평가도 마찬가지로 메일 통해서 알았어요. 메일에 합격자랑 첨부 파일 이렇게 있어가지고 내가 합격했구나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메일은 발표 시간 안내, 그리고 뭐 신청서 및 동의서 이렇게 나옵니다. 네, 메일 내용을 한번 자세하게 볼게요.
일시는 일주일 뒤였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일주일 뒤면은 너무 빠르긴 하죠. 왜냐면 이번에는 발표 자료가 자율이라고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발표 자료가 자율이면은 발표 자료도 만들어야 돼. 그리고 스크립트도 써서 외워야 돼. 그리고 질의응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리스트 쫙 다 만들어가지고 질의응답 준비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면 물론 여유가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진 않고 보통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주말이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좀 굉장히 짧긴 하죠. 그래서 준비를 더 빡세게 하셔야 돼요. 작년에 특이했던 점은 별도의 발표자료 제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이게 올해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자율이라는 말이 있어서 내가 발표 자료를 준비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약간 이런 건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확신은 할 수 없으니까.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분들한테는 득이 될 수 있었고 어떤 분들한테는 실이 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엄청난 실이었어요. 저는 이때 당시에도 정부 지원 사업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 떨어졌을 때 엄청 스택을 많이 쌓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느 정도 좀 실력이 돼가지고 정부 지원 사업도 거의 1억 가까이 따고 뭐 기보 캠프나 이런 것들도 다 합격이 되고 또 저는 IR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발표 자료가 되게 좋은 상태였어요. 너무 예뻤고 제가 디자이너를 붙여서 만든 거였기 때문에 발표 자료에 대한 자신이 엄청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발표를 또 잘 하는 편이에요. 안 떨고. 그래서 내가 발표 자료만 있으면 그걸로 몇 번 했던 거라 뭐 줄줄 나오는데 발표 자료를 냈으면 좋겠다. 뭐 당연히 내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발표 자료 제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발표 자료를 아예 제출 안 하고 서류를 갖다가 그 포인트도 아니고 그냥 그 마우스로 넘겨가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멘붕이 컸죠. 사업계획서가 아무리 열심히 보고 제출을 해도 계속해서 수정할 것들이 생기고 나중에 보면 이거 나 왜 이렇게 가독성 떨어지게 썼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저도 저때 멘붕이 왔죠. 서류는 그리고 솔직히 발표 자료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발표 자료보다 훨씬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꿀팁들도 나중에 스크립트랑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발표는 15분, 질의응답은 10분이었다. 근데 발표는 15분까지 다 안 채우셔도 돼요. 저는 10분만 했고 15분이 굉장히 길거든요.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10분 정도만 채웠던 것 같고 질의응답을 15분을 받았는데 저는 애초부터 질의응답이 사실 좀 무섭잖아요. 근데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응답 15분도 나름 나쁘지 않았다. 질의응답 15분을 오히려 더 추천을 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평가 항목을 주로 보시면 이렇게 사업 모델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그리고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이 적혀져 있죠. 제가 크몽에서 청창사 가이드를 판매하고 있는데 아마 그 가이드에서 제가 영상을 제공해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제가 가이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있죠. 이 부분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에요. 정부에서 왜 정부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할까요? 청창사를 통해서 왜 대표님한테 1억을 드려야 되죠? 정부에서는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서 그 회사, 대표님이 성장하고 이를 통해서 국가가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성과가 나야 돼. 성과가 날 게 아니라면 뽑아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1년간 청창사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실적을 확인했던 게 매출, 고용, 투자 유치, 해외 진출이에요. 이거는 제가 가이드에서 계속 얘기를 드렸죠. 이 네 가지를 청창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청창사뿐만 아니라 모든 지원 사업들이 다 그래요. 그 나라에서 좋아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낼 만한 사람이냐? 근데 이 얘기를 들으시면 나 매출 안 나오고 고용도 없고 투자 유치도 없고 해외 진출도 안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는 네 가지 지표 중에 아무것도 한 게 없었거든요. 근데 다만 청창사에서는 내가 청창사를 하는 기간 동안 이러한 매출들, 고용, 투자 유치, 해외 진출을 낼 사람이다. 이렇게 좀 어필을 하시면 돼요. 대신 나 그냥 매출, 고용, 투자 유치, 해외 진출 할 거야. 이게 아니고 내가 구체적인 근거를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계속해서 보여줘야죠. 이거는 모든 지원 사업 그리고 서류뿐만 아니라 2차 평가
3차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위주로 보기 때문에 평가 항목 또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어떻게 발표에 녹였는지 뒷부분 스크립트를 보여드리면서 같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 때는 코로나가 심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도 이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네요. 스크립트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스크립트는 제가 청창사 가이드 구매하신 분들은 제 스크립트 원본을 보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이 화면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이 화면을 보셔도 충분하실 거예요. 왜냐면 제가 전반적인 흐름을 설명을 해드리고 꿀팁들을 설명을 해드릴 테니 요거를 좀 잘 들어봐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BM에 대한 기술성,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BM 사업화 추진을 위한 계획 요거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러면은 내가 사업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걸까? 사업에 대한 설명을 그냥 넘어가시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서류평가 심사위원과 2차 평가 심사위원은 다르기 때문에 아예 아무런 그런 배경이 없어요. 그리고 2차 심사위원 분들이 대부분은 아마 발표평가를 하실 때 그때 사업계획서를 보실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발표를 했을 때 제가 발표할 때는 제 화면을 아무도 안 보셨어요. 저는 이제 화면에 서류평가 자료를 띄워놓고 마우스로 내리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저를 진짜 단 한 명도 안 보시고 그 사업계획서만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를 안 봐서 오히려 덜 떨린다는 점에서 장점일 수 있겠으나 저는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었고 사업계획서만 보시다 보니까 이게 설명을 하기가 살짝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다시피 몇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몇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제가 스크립트에 적어놨어요. 요거는 필수적으로 해주세요. 만약에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시는 분들 혹은 뭐 발표 자료를 서류 자료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 두 분 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심사위원 분들은 좀 헤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설명을 드리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에 뭐 어디를 봐라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쓰시고 스크립트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청창사 가이드 보고 계신 분들은 원본으로 확인을 같이 해주세요. 가장 먼저 이렇게 인사를 간단하게 드리고 6페이지 문제인식 보시겠습니다. 하면서 이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었다 라고 서비스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서비스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 하면서 서비스에 대해서 대충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총평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7페이지를 봐서 이전에 소비자들은 이러한 거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이제는 우리 서비스를 통해서 이렇게 간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를 통해 우리는 경제적으로 가져오는 효과들을 나열을 했었어요. 사실 여기까지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사위원들이 제 자료를 미리 보고 올 확률은 굉장히 적고 그리고 1차 심사위원과 2차 심사위원들은 다르기 때문에 제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잘 모를 확률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지 이메일에 확인된 대로 이게 평가 항목이니 이 부분만 준비를 하면은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조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12페이지 우리가 시장 진입과 성과 창출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여기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향후 예상 수익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저희가 앞으로 청창사에 들어와서 얼만큼 매출을 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같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우리는 이렇게 제휴를 맺고 있고 8페이지에 우리는 서비스를 MVP 만들었다가 올해는 청창사에 들어와서 어떻게 할 예정이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 경쟁사 분석 그래서 우리의 차별점은 무엇이다 설명을 하고 그리고 17페이지에서 뭐 팀 구성 저랑 저희 팀을 설명을 하면서 왜 우리 팀이 이 서비스를 제일 잘 만들 수 있는지 왜 이런 시장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팀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9페이지에 돌아가서 우리는 청창사에서 어떠한 것들을 할 것이다. 그리고 성장 전략에서 우리는 청창사에서 얼만큼 비용을 어디에 쓸 것이다. 청창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 가장 먼저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통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설득력을 조금 높이는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었고 이 서비스는 어떠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혁신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시장 진입을 할 거고 매출은 이렇게 날 거고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고 제휴는 어떻게 맺을 거고 우리는 실제로 이 서비스는 지금 어떤 단계까지 개발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그리고 우리 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청창사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이 서비스, 이 문제를 제일 잘 풀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청창사에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거 할 테니까 우리 뽑아줘라. 이런 식으로 발표의 구성을 잡으면 굉장히 잘한 발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의 팁을 또 드리자면 페이지를 너무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발표 자료를 만드시는 분이라면 괜찮으실 수 있는데 발표 자료가 서류 자료이신 분들은 페이지를 1페이지 갔다, 14페이지 갔다, 2페이지 갔다, 8페이지 갔다, 3페이지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심사위원이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서류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구성을 짜주시는 것이 훨씬 좋아요. 너무 왔다 갔다 정신없게 하다 보면 아무리 잘 발표를 하시더라도 정신이 없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서류를 보고 어떻게 구성을 짜면 좋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왔다 갔다 몇 번 하긴 했어요. 사실 왔다 갔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긴 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발표를 다 마치면 저는 10분인가 10분 조금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들을 질의응답으로 채웠습니다. 질의응답이 거의 15분이에요.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발표평가보다 중요한 건 질의응답이에요. 그래서 질의응답에 대해서 간단한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태도가 가장 중요해요. 태도가 정말 중요한데 태도에서 절대 싸우려 들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동문서답도 안 돼요. 내가 너무 긴장해서 못 들었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동문서답 하지 마세요. 왜냐면 심사위원분들에 따라서 질문을 한 번에 3개씩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엔 나도 첫 번째 질문은 기억을 하더라도 두세 번째는 기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말하면서 까먹기도 하고 그러면은 질문이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부드럽게 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요. 동문서답보단 점수가 덜 깎일 거예요. 그리고 싸우려 들면은 안 된다. 요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고 있는 부분이라 정말 중요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심사위원분들에 따라서 공격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청창사는 특히 좀 사람들을 많이 떨어뜨려야 되고 경쟁률이 빡센 사업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심사위원분들이 무조건 한두 번은 있거든요. 2차에서 못 만났더라도 3차에서 만나실 수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절대 싸우려 들면 안 돼요. 그리고 아니 이거 너가 몰라서 그런다 이런 식의 말투는 정말 최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컬러 렌즈를 다루는 사업이라서 설명하기가 더 까다로웠거든요. 왜냐면 컬러 렌즈 사업을 하는데 심사위원분들은 대부분이 40, 50대 남성분이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 드신 남성분들은 사실 컬러 렌즈에 대해서 잘 몰라요. 컬러 렌즈를 많이 끼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황당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죠. 이 브랜드는 있긴 있냐? 브랜드가 몇 개냐? 브랜드가 뭐뭐가 있냐? 그리고 컬러 렌즈를 끼긴 끼냐 사람들이. 그리고 눈이 아픈데 그걸 뭐 끼겠냐? 안경점이랑 다른 건 뭐냐? 뭐 컬러 렌즈가 코로나인데 사람들이 렌즈를 끼긴 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사실 저한테 들으면 좀 황당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는. 그리고 이게 특히나 트렌디하거나 젊은 친구들을 타겟으로 하는 사업들한테는 특히나 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을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심사위원분들의 나이대에는 그 문제를 공감을 쉽게 못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공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는 컬러 렌즈보다도 콘택트 렌즈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아큐브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많이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이거 많이 끼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무래도 안경이 불편하고 스마트폰이 확산되면서 근시가 엄청 어린 나이 때부터 확산이 되고
그리고 K-팝 열풍으로 인해서 아이돌이 착용했던 렌즈 이런 것들을 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막 슈폼이 발전하면서 슈폼에서는 코스프레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컬러 렌즈의 수요가 정말 많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되게 잘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근데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이거 절대 안 되고요. 그냥 네, 많은 분들이 컬러 렌즈를 끼는 사람들이 많은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경을 끼는 건 불편하고 뭐하고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면 심사위원분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절대 싸우려 들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거랑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발표는 반드시 어린아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최근 들어 기술 사업이 정말 많기 때문에 그냥 막 갖다 붙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AI, 빅데이터, 알고리즘 이렇게 하면 붙을 줄 알고 막 붙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심사위원들도 어느 정도 트렌디한 기술 사업들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기술 사업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사업 자체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데 기술만 막 휘황찬란하게 설명을 하면 심사위원도 이해를 하기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이 낮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비추입니다. 좀 모두들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 또한 컬러 렌즈라는 문제를 잘 설득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심사위원분들 나이대가 다 공감할 만한 안경, 스마트폰의 확산, 그것 때문에 근시의 확산, 근데 안경이 불편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렌즈 많이 낀다. 근데 K-팝도 뭐 이렇고 아이돌도 많이 끼고 슈폼도 이렇게 하니까 컬러 렌즈 끼는 사람도 많다.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설명을 하시면 심사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쉽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의응답에서는 절대 싸우려 들면 안 되는 거. 말을 끊어서도 안 되고 기분 나쁘게 들으셔도 절대 기분 나쁜 말투로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 최악의 질문도 가장 좋게 공감하고 수긍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여러 군데 많이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그 2차 평가나 3차 평가에 대한 기출 질문 리스트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원 사업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라면 내가 평소에 내 사업에 어떠한 위크니스가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듣는 질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필수로 다 정리를 해두세요. 저는 청창사를 준비하기 그 전 1년 동안은 제가 지원 사업을 다니고 IR을 다니고 하면서 들었던 질문들을 다 정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토대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수정하고 사업도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전에 많이 들었던 질문 리스트들도 자기가 뽑아서 준비를 하고 여러 군데 찾아보시고 유튜브나 네이버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기출적으로 어떠한 질문을 자주 들었는지 리스트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모아서 그런 기출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건지 하나하나 다 스크립트를 적고 그거를 좀 달달 외워서 내가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청창사 가이드를 구매하셔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기에 제가 뽑아놨던 질문 리스트들, 직접 들었던 질문 10가지랑 이 사이트 저 사이트 통해서 모아놨던 기출 질문 10개를 둘 다 총합해서 20개 정도의 질문 리스트를 적어놨어요. 18페이지부터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 보고 준비하시면 되고요. 제가 대답도 같이 적어놨으니까 그 대답처럼 좀 잘 준비를 하시면 충분히 질의응답도 어렵지 않게 준비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저는 정말 특이한 성격이라 어떠한 발표 평가에도 크게 떨리지 않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저도 제 자신이 궁금해가지고 애플워치로 심장박동수를 재봤는데 발표할 때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만큼 떨지 않는 사람이고 발표에 좀 자신이 있는 사람이라서 발표 준비하는데 좀 수월했으나 저 같은 사람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간절한 그 마음 정말 잘 알기 때문에 간절하신 분들인 만큼 정말 떨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신감을 가지세요. 제가 설명하면서 너무 무섭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좀 지레 겁먹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자신감을 꼭 가지세요. 솔직히 내 사업은 내가 제일 잘할지 남이 잘할진 않거든요. 취업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뭐 모르는 부분이 있고 허를 찔러도 뭐 잘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좋고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응하시는 게 정말 좋아요. 나 아니면 청창사 누가 해? 이런 태도도 좋고요. 자신감을 끝까지 가지시면 정말 좋습니다. 목소리 떨리시는 거는 그렇게 큰 감점 요소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심사위원들이 공격적으로 질문했다고 해서 위축되고 땅바닥을 보고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고 요거는 굉장한 감점 요소가 돼요. 왜냐면 심사위원분들 자체도 공격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으려는 것도 있겠지만 그 질문에 대한 태도를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공격적으로 해도 이 사람이 대답을 자신감 있게 할 사람인지 아닌지, 이 사람은 이 사업에 얼만큼 진심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자신감 있는 태도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절대 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대표님들은 서류 합격을 하셔서 보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무섭게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괜찮아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면 그만한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영상을 유튜브에서 직접 찾아서 볼 만큼 그만큼 간절한 마음이라는 건 저는 누구보다 공감을 하고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 저는 청창사에 붙기 위해서 재수를 했기 때문에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진짜 원인도 잘 모르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막 화도 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막 내가 1년 동안 또 이걸 준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업 접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사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업적으로 괜찮은 상태면 청창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지원 사업에 다 붙는 거고 아니면은 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떨어졌을 때는 좀 슬펐는데 그 다음에부터 엄청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좀 제 스스로 떨어진 것 자체가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블로그랑 크몽으로 청창사 가이드를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팔렸었어요. 왜냐면 그 전부터 청창사나 다른 지원 사업들을 제 주변 대표님들이 합격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었는데 그분들이 너는 블로그도 잘 하고 있으니까 글도 잘 쓰니까 가이드 한번 내봐라.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블로그랑 크몽에 글을 올렸는데 굉장히 많은 대표님들이 구매도 해주시고 평가도 굉장히 좋게 내려주셔서 영상까지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뭔가 영상으로 좀 보답도 드리고 싶고 가이드북뿐만 아니라 영상으로도 같이 설명을 드리면 뭐 충분히 더 이해가 가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영상은 이렇게 전체 공개로 하게 되었어요. 제 가이드를 보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지 혹은 직접 검색을 해서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 간절한 마음을 잘 공감을 하고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제 영상까지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케이스라서 같은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고요. 3차 평가는 많은 분들이 조금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3차는 당연히 붙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창사가 그 최종이 한 20명이었나? 25명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간 최종이 25명이라고 치면은 플러스 5명 해서 총 30명을 3차 평가에 뽑았었거든요. 근데 3차 평가는 특이한 게 불합격이 아니고 예비 번호를 받아요, 5명이. 근데 저희 예비 번호 5명, 5분 다 떨어지셨어요. 왜냐면 예비가 한 명도 안 빠졌거든요. 청창사가 그만큼 경쟁률도 워낙 높고 좋은 지원 사업으로 소문이 나 있다 보니까 예비가 한 명도 안 빠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구리 창사 다니시는 분들한테도 여쭤봤는데 거기도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3차 평가 또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청창사는 그 어느 한순간도 느슨하게 준비해서는 안 돼요. 그냥 정말 빡세게 하셔야 돼요. 왜냐면 토스 직방을 배출한 정말 유명한 지원 사업이라고 나라에서 많이 밀어주기도 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고 경쟁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많은 분들이 3차 심층 평가도 원하신다고 하면
그 영상도 한번 촬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한다고 했잖아요. 아마 영상은 지금 처음 찍는 거라서 두서없이 말했을 확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그 블로그에도 좀 더 글을 좀 잘 써가지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올리고 링크를 하단에 첨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표님들이 가시는 그 길에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